성중실록 253권 성중 22년 5월 19일 갑오 세 번째 기사 1491년 명홍치 4년 사헌부대산 한은 등이 상소했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이 조양은 항우로부터 일어났으므로 본디부터 남보다 뛰어난 탁월한 재주는 없었는데도 전하께서 발탁하여 승정원에 두었다가 몇 해가 지나지 않아 사절을 가지고 절도사가 되어 한 방면에 전제하게 했으니 임금은 은혜가 지극히 두터웠는데 상상의 양육한 은혜는 생각지 않고서 이에 감히 그 첩의 오라비를 치우치게 사랑하여 서작과 상사를 희망하여 함부로 임금을 속였으니 그의 간사한 것이 허혼의 다음에 있습니다. 옛날에 한 문제 때 위상이 운중 태수가 되었는데 막부에 군공을 올리면서 6급이 털렸기 때문에 죄가 도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등이 사설을 생각하건대 위상이 6급이 틀린 것은 착오된 데서 나온 것이므로 이 조항의 임금을 속이는 데 뜻이 있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위상은 비록 적의 목을 베고 적을 사로잡은 공이 있었는데도 조금 틀린 것이 있다고 하여 견적이 행해졌는데 지금 이 조항의 범죄는 이를 위상에게 견준다면 그 경중의 대소는 같은 날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하께서 이 조양이 창조에서 힘을 다하여 싸워서 적을 막아낸 공으로서 그가 임금을 속여 불승을 저지른 죄를 가리우려고 하시지만은 신등은 생각하기를 힘을 다하여 싸워서 적을 막아낸 것은 변방장수의 직분이니 싸움에 이기고 적을 사로잡은 것이 있지 않으면 공이라고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신등이 들은 바 창조의 싸움은 처음부터 기계를 내어 승리를 마련한 계략은 없었으며 다행히 이 영산이 와서 구원한 것을 힘입어 겨우 패전하지 않게 된 것뿐입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공은 아주 작은데도 죄는 아주 커서 공과 과실이 균등하지 않으니 어찌 서로 가리울 수가 있겠습니까? 원하건대 중한대로 따라 죄를 결정하여 벼슬을 떨어뜨리고 밖으로 귀양 보내어 세상 사람의 비난에 시원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명하여 영도령 이상의 관원과 의정부의 관원에게 보이도록 하고 인해서 전교하기를 나의 뜻은 이미 자세하게 말했지만 그러나 다시 재상에게 의논하 이를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막부는 장군이 진무하는 것을 말한다. 도작은 부역에 징발된 일을 말한다. 견적은 죄를 책망하여 관계를 떨어뜨립니다. 성중실록 253권 성중 22년 5월 19일 갑오 네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김경조 등이 차자를 올려서 이 조양의 죄를 처벌하도록 청했으니 전교하기를 사헌부의 상소로 인하여 이미 재상으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도록 했다 하였다. 성중실록 253권 성중 22년 5월 19일 갑오 다섯 번째 기사 호조에 전교하기를 지금 평안도 황해도의 두 도에서는 비가 모자라서 보리와 밀이 말라서 손상되고 논에는 묘가 서지 못한 곳이 많으니 진실로 염려할 만한 일이다. 보리와 밀의 종자와 농사 지을 동안 먹을 양식을 저축 준비할 등의 일을 미리 먼저 보치하라 하였다. 성중실록 253권 성중 22년 5월 20일 언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간 윤희손과 지평 이적이 이 조양이 임금을 속인 죄를 논핵한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이 조양이 반드시 허혼의 사정을 알았을 것이라고 여기겠는가. 만약 억척만 하고서 형신을 쓴다면 애매하기가 이보다 심한 일은 없을 것인데 하물며 창성의 싸움에서는 그 공이 큰 것이겠는가. 다만 군공을 잘못 올렸으므로 고심만 했을 뿐이다 하였다. 성중실록 253권 성중 22년 5월 20일 얼미 두 번째 기사 군장한 첨정 한척 등 5인이 윤대하다. 성중실록 253권 성중 22년 5월 20일 얼미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직하기를 대개 듣건대 총명한 군주가 왕위에 있을 때는 음과 양이 차례대로 운행하여 바람과 비가 제때에 맞추어 백성들이 편안하고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우리를 아주 지당한 도리를 생각해 보아도 어떻게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겠는가.
나는 보잘것없는 몸으로서 삼가 임금의 주의를 받았으나 총명은 사물을 환하게 알지 못하고 덕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지 못하여 천재와 지변이 함께 이르러서 해마다 그치지 않고 봄부터 여름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가뭄이 해를 끼치고 농작물을 기름지게 하는 비가 흡족하지 못하여 전답이 장차 황폐해지려고 하니 말을 시작하여 이에 이르려면 진실로 마음이 몹시 상하는데 깊이 스스로 몹시 책망하나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형법이 어긋나고 틀려서 백성들이 부당하게 주의에 걸리게 된 사람이 많으며 송사가 원통하고 판결이 진기체되어 억울하게 펴지 못한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에 한 가지라도 있게 되면 화기를 능히 상하게 할 수 있으니 그 이유를 미루어 고명한다면 죄는 실제로 나에게 있으니 마땅히 자제 관유의 덕택을 시행하여 과실을 용서하는 은혜를 널리 베풀어야 할 것이다. 지금 5월 20일 어둑 새벽 이전에 모반 대역 모반과 자손이 조부모와 부모를 모살하거나 구매한 것과 처첩이 남편을 모살한 것과 노비가 주인을 모살한 것과 고독과 연말을 행한 것과 다만 범죄가 국가에 관계되고 강상에 관계되고 탐호와 강도, 절도와 살인자를 제외하고는 이미 발각되었거나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결정되었거나 결정되지 않은 것은 모두 용사에 면제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20일 및 네 번째 기사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관찰사와 병마, 절도사, 수군, 절도사에게 교서를 내리기를 우리 국가가 새 변방이 편안하여서 사람들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지가 100여 년이나 되었다. 지금 덕건대 연해 지방의 백성들은 태평세월에 익숙해져 다만 술을 마시고 즐겨 노는 것만 익히고 문식과 무략의 기능을 익히지 않고서 장기와 바둑의 놀이를 하기를 좋아한다고 하니 매우 말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대저문관이 편안하고 무관이 즐거워하며 백성이 교만하고 병졸이 게으르면 배전하지 않는 사람이 없게 된다. 경은 경박한 풍속을 경계하고 면려하여 전일에 그랬던 일을 밟지 못하도록 하여 더욱 의무의 대비를 부지런히 하고 서재 막급을 초래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서재 막급은 후회하여도 미치지 못하는 일을 말한다. 아이고. 성종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20일 을미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20일 을미 여섯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조위 등이 와서 아뢰기를 전일에 대간을 추국한 근호는 북방을 정벌하지 말기를 청한 데서 나왔으니 그런 까닭으로 큰일을 그르치려고 한 것으로서 중점에 돌리지 않고서 착오한 죄로 형류를 적용한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전일에 대간이 다만 차착 계달한 것으로서 공초에 자복했으니 사헌부에서 다시 끝까지 추문하지 않고서 서둘러 형류를 적용하였으니 이 일이 실상 착오로 계달한 것인가 하였다. 조비 등이 아뢰기를 이 일은 북방 정부를 중지시키려고 한데 불과한 뿐이었는데도 억척하여 말하는 것이고 다시 다른 사정은 없었던 까닭에 다만 착오로 계달한 사정을 공초했을 뿐이니 신이 실로 지만하였습니다. 하니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조위가 사실대로 진술하니 정직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다. 전일의 대관들은 재상이 말하지 않은 일을 말하고서 혹은 아무가 임금의 면전에서 아첨한다고 지칭하므로 내가 이들을 추국하려고 하니 재상들이 모두가 추국하지 말도록 청했으며 내 생각에도 또한 은간의 일은 추국할 수 없다고 여겼던 것이다. 이런 뜻으로서 명령했는데도 대간은 도리어 말하기를 임금의 뜻에 거슬릴까를 두려워하여 말이 마음과 서로 어긋난다고 했으니 만약 이를 주문하려고 한다면 진실로 마땅히 끝까지 신문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이미 유사 중에 있으니 그것을 내버려 두라 하였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20일 을미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21일 병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특진관 성숙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황해도 관찰사가 되어 여러 역을 돌아다니며 살펴보니 관세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교 사신이 왕래하는 곳이니
대체로 온당치 못합니다. 경계와 평안도도 또한 그러하지만은 그러나 한꺼번에 이를 수집할 수는 없으니 마땅히 여러 도의 감사로 하여금 연사의 풍년과 흉년을 보아서 적당한 데에 따라 점차로 수집하도록 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여러 고울의 향교는 지금 예법의 명문에 의거하여 모두 고쳐지도록 했지만은 그러나 튼튼한 곳도 또한 많은데 만약 예법의 명문에 의거하여 모두 고쳐지도록 한다면 그 폐가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으니 영사 홍응이 대답하기를 백성을 사역하는 일을 한꺼번에 다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향교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제도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성숙이 또 말하기를 신이 전라도 질도사가 되었을 때 때마침 강자병이 고산현에 도착하여 죽었으므로 관을 만드는 제목을 민간에서 구하였었는데 마땅히 감사로 하여금 주부 군현에 관을 만드는 제목을 이건씩 미리 가져 이를 간수하도록 하소서하였다. 임금이 좌우의 신하에게 물으니 홍응이 대답하기를 여러 고울로 하여금 각기 갖추도록 하면 반드시 폐해가 있을 것이니 개수관이 갖추어 간수하도록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개수관은 서울에서 각도에 이르는 본가도의 연변이나 도계에 있는 큰 고울이다. 대개 한 도에 4-5개 정도가 있으며 도와 군현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였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21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21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라. 복명사신이 만약 혹시 자신이 죽는다면 창조를 사이에 관을 갖추기가 어려울 것이니 지금부터는 여러 도의 개수관에게 각기 관을 2개씩 만들어 위급할 때 쓰임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다만 수령이 이 일로 인하여 폐단을 만들까 염려되니 이 뜻을 여러 도의 감사에게 다 이르라 하였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22일 정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헌 한언이 아뢰기를 옛날 사람이 말하기를 사면은 자주 내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국가에서 지난 해에 사면을 하고 올해 또 사면을 했으니 이는 소인의 요행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근래에 달을 거듭해서 비가 오지 아니하여 벼가 장차 손상되려고 하니 큰 죄는 그만이겠지만 작은 죄는 원통하 억울한 것이 없지 않을 수 없으니 그런 까닭으로 이를 사면한 것이다 하였다. 한은은 아뢰기를 사면이라는 것은 소인의 요행이요 군자의 불행이니 그 죄의 경중을 구분하여 이를 석방시키면 될 것인데 어찌 반드시 사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으니 지사 이승훈이 대답하기를 이미 사면령을 반포했으니 어찌 도로 거두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사면은 경솔히 내릴 수 없습니다. 하였다. 한은이 또 아뢰기를 통사 강계조 등도 또한 용사는 예의에 있는데 이 일은 다모에 관계되니 구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이 오래되었고 또 사망한 사람이 있으니 형세가 추액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 곧 사면하면서 다시 이를 구문하도록 한다면 일의 대체 어찌 되겠는가 하였다. 한은이 아뢰기를 통사는 논할 것이 못되지만은 재상이 법에 어긋난 일을 제멋대로 행하여 이익을 늘리는 사람을 데리고 갔으니 법으로서는 마땅히 이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사면을 지났다 하지만 다 추국하여 사정을 알아내기를 청합니다. 자, 임금이 좌우의 신하에게 물었다. 이승훈이 대답하기를 북경에 간 사신이 이익을 늘리는 사람으로서 군관의 자들을 삼아 포물을 많이 가지고 가서 사람이 넘어지고 말이 죽었으니 이것이 지금의 큰 과실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장관이 정신을 차려 단속을 하였더라면 어찌 이와 같이 일이 널리 퍼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겠는가. 그러나 통사 등을 반드시 끝까지 추액하여 형장을 집행하려고 한다면 어찌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없겠는가 하였다. 대사관 김경조가 아뢰기를 지금의 여성은 다만 서인뿐만이 아니라 사족의 딸에 이르기까지 그 남편이 죽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곧 머리를 깎고 여성이 되니 또 나이가 젊고 시집가지 않는 여인도 다투어 스스로 머리를 깎게 되니 매우 적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대저 남자는 아내가 있고 여인은 남편이 있는 것은 사람의 상정인데 나이가 젊어 여성이 되어 배필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것도 또한 화기를 손상시켜 재앙을 초래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청근대 세속으로 수여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사관의 말이 매우 훌륭하다.
과부가 억지로 여성이 되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 비록 여성이 되지 않더라도 어찌 능히 그 절개를 지킬 수 없겠는가? 비록 여성이 되더라도 절개를 지킨 행실이 없다면 또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하물며 나이가 젊은 여인들이 다투어 서로가 여성이 되어 인도를 끊어버린다면 화기를 손상시켜 재앙을 초래하는 이치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찾아내어 되돌아 가도록 한다면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우더하니 싸움에서 이를 금지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하나니 아래기를 남성은 찾아내어 되돌아가게 할 수 있지만 여성은 이를 금지시키기가 실제로 어려울 것입니다. 하고 김경조는 아래기를 신이 거주하는 고을 연천에서는 어떤 결의부치의 여성이 10살 되는 삼촌 진례를 꿰어내어 그에게 머리를 깎도록 하고는 지금 정업원에 옮겨 거주하게 했으니 여성을 찾아내어 되돌려 보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금지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찾아내어 되돌려 보내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였다. 하느는 아래기를 연천의 여성은 그 가장을 공문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정업원은 서울 성내에 있던 남자로 주로 양반 출신의 여성만이 있었다. 명종 때 이 자리에 인수궁을 지었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22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학이라 국사를 말하는 사람이 말하기라 사학의 관원들을 다른 사모와 제사의 집사에 임명하게 되니 그런 까닭으로 유생이 학업을 폐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고 하였다. 세종 조에는 학관이 대조회 외에는 조회에 참석하지 말도록 했으며 또 전함, 문신 중에서 사유를 감당할 만한 사람은 학관에 임명하고 군직을 제수하는 것이 예가 있으니 옛날의 제도에 의가에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대조에는 초하루 보름에 아침 일찍이 모두 문무 백관들이 정전에 모여 임금에게 문헌드리고 정사를 아뢰어 임금의 결제를 받는 큰 조회를 말한다. 초하루의 삭조, 보름의 망조가 있으며 정일품에서 정구품까지 문무 관원이 참석하고 외나 야인의 사신도 수반하였다. 사유는 사람에게 모범될 만한 학자를 말한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21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김효정이 맞서 아뢰기를 신등이 일찍이 변상이 정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일을 아뢰었으나 성상께서 명하여 내버려 두고 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변상은 본원의 논박을 당했으니 다시 이 직책에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후일에는 비록 마땅히 대간이 될지라도 우선 이를 채직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22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정경조를 통정대부 승정원 도승지로 허침을 통정대부 좌승지로 이의를 통정대부 우승지로 권경희를 통정대부 좌부 승지로 김심을 통정대부 허문관 부재학으로 김희를 중훈대부 행사헌부 장량으로 정탁을 봉훈랑수 사관은 헌납으로 강경을 봉훈랑수 사헌부 지평으로 남세주를 선무랑수 사관은 정언으로 김극금을 가선대부 전라도 관찰사로 김재신을 가선대부 경기 관찰사로 송룡을 가정대부 행첨지 중추부사로 박안성을 가선대부 첨지 중추부사로 한스쿠를 가선대부 경상우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23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성절사 박승질이 치계하기를 신이 이달 초 9일에 요동에 도착하니 종병관 나웅이 통사에게 이야기하기를 건주의 이하인이 오는 9월 10월 사이 장차 그대의 나라를 침범할 것이니 모름지기 그대의 재상에게 알려야 한다고 하므로 신이 다시 통사를 보내어 이를 물으니 나웅은 말하기를 지난 3월 금원때에 무슨 소의 야인 8명이 어떤 일로 인하여 와서 말하기를 조선 사람이 우리의 죄 없는 백성을 죽였으므로 우리 건주의 사람이 성절사가 북경으로 가는 길을 막아 끊으려고 하며 또 9월 10월 사이에 사람과 말을 수습하여 보복하려고 한다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성절사의 장기를 살펴보건대 전일에 들었던 것과 서로 합하니 방어를 엄중히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을 도원수와 부원수에게 유시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올적합은 우리나라에 장차 들어가 정벌하려는 것을 알지 못하므로 건주의 청에 따라서 서너 길로 나누어 한꺼번에 쳐들어온다면 구원하는 군사의 수요가 적을 것이다. 전일의 병구를 듣고서 구원하는 병조를 보냈으나 창조의 사이에 사람과 말이 또 피곤하게 되니 지금은 미리 보내 그 힘을 쉬게 했다가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처리하려고 하니 어떻겠는가 하니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진실로 마땅합니다. 사납고 용맹스러운 사람 몇 사람을 가려 뽑아서 7, 8월 사이에 먼저 보내고 변고에 대비하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 하니 또 전교하기를 군사들이 미리 가게 되면 그 양식을 잇대기가 어려울 것이니 범죄한 사람으로서 강상이 관계되고 일이 국가에 관계된 사람 외에는 비록 정가사변할 주에 이를지라도 일제히 모두 들여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공을 세워 스스로 속죄하도록 한다면 반드시 힘을 다하여 적을 막을 것이니 그렇게 된다면 양식도 또한 저절로 갖추어져 나라에 손해가 없게 될 것이다 하니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우승지 이의가 아뢰기를 서늘의 평안도와 영안도에 각기 곡식을 무역할 면부 1,000필을 보내려고 했으나 가뭄으로 인하여 이를 중지시켰던 것인데 지금은 아마 비가 내려서 가을에 수확할 희망이 조금 있으니 미리 먼저 들여보내어 곡식을 무역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성전시로 253권 성종 22년 5월 23일 무술 두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오순에게 글을 내리기를 비인 김주 성가가 여러 번 변방의 소식을 보고하니 그 공은 상줄만하다. 만약 또 와서 보고한다면 변장으로 하여금 전일의 수령보다 헤아려 더 보태어 자기 뜻으로서 그를 상주는 것처럼 하라 하였다. 성전시로 253번 성종 22년 5월 23일 무술 세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이우지와 절도사 오순에게 유시하기를 적을 방어하는 계책은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다. 만일 건주의 등지 야인들이 올적각과 연결하여 길을 나누어 노략질을 한다면 길이 너무 멀어서 서로 구원하기가 어려울 듯하다. 연변의 여러 지인들은 적이 진입하는 길의 요충의 땅이니 반드시 먼저 미리 방략을 설치했다가 뜻밖의 병교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가령 적이 만포와 창주에 들어온다면 몇 명의 병주로서 본진을 지키게 하고 몇 명의 병주로서 요해지를 막도록 하고 몇 명의 병주로서 서로 어울려 싸우게 하고 몇 명의 병주로서 적의 돌아가는 길에서 몰래 엿보다가 맞아 쳐야겠는가. 그 나머지 여러 진과 여러 보의 적이 진입하는 길에도 또한 위의 항목의 병주의 수요에 의거하여 자세히 마감해 책략의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이며 본도 병마의 모자란 수요도 미리 먼저 빨리 알리도록 하라. 위의 항목의 각처 적이 진입하는 길의 요회지와 복병이 마지에 공격할 곳과 산과 시내와 바위와 고르의 이름도 모두 무르지기 공개에 기록하고 일체의 적을 막는 방략을 빠짐이 없이 헤아려 결정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종시로 253권 성종 22년 5월 23일 무술 네 번째 기사 병조의 전지하기라 국가와 강상에 관계되는 외에는 비록 정가 사변하러 죄를 범한 사람일지라도 양계에서 공을 세워 스스로 속죄하는 것을 허락하라 하였다. 성도시로 253권 성종 22년 5월 23일 무술 다섯 번째 기사 도원수 허종에게 글을 내리기를 지금 요동 총병광 나웅의 말을 듣건대 지난 3월 금은 때에 무순수의 야인 8명이 어떤 일로 인하여 와서 알리기를 조선 사람이 우리의 죄 없는 백성을 죽였으므로 우리 건주 위에서 오는 9월 10월 사이에 사람과 말을 수습하여 보복하려 한다고 하니 경 그것을 자세히 알아서 더욱 엄중히 조치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23일 무술 여섯 번째 기사 또 허준과 유지에게 글을 내리기를 지금 면포 1,000필을 보내니 연변의 여러 고을에 나누어 주어 곡식을 받고 군수를 보충하도록 하라. 만약 별도로 곡식을 저축하는 계책이 있으면 그것을 헤아려 아래게 하라 하였다. 성경시록 253권 성종 22년 5월 24일 기해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경시록 253권 성종 22년 5월 24일 기해 두 번째 기사 명하 윤필상 홍응 이급배 이철견 어석겸 이승훈 이극균 정문영 이극돈 여자신 김백겸 이병정 이계동 이조양을 불러서 전교하기를
지금 요동 총병관 나웅이 보고한 변방의 소식을 듣건대 나는 건주위가 서두로 오려고 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 전일에 저 오랑캐들이 우리와 더불어 불화의 실을 만들고는 또 이익을 얻지 못하고 돌아갔으니 지금의 보복은 형세가 반드시 그렇게 된 것이다. 다만 나는 서쪽 변방의 형세를 알지 못하지만은 여러 재상들은 반드시 겪어보아 자세히 알고 있을 것이다. 여러 진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멀어서 서로 구원하기가 어려울 듯 하지만은 저기 어느 길로 들어오면 어느 곳에 군사를 매복시켰다가 맞이에 칠 수가 있으며 어느 곳에 마가 지키고 있으면 저기 들어오지 못하고 뒤쫓아 잡을 수가 있는가. 마땅히 계획을 강구하여 책략의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 오랑캐가 만약 쳐들어온다면 마땅히 그 요해지를 막아서 남김이 없이 죽여서 단지 한 명의 군사도 돌아가지 못하게 한 후에야 우리나라의 위력을 빛나게 하여 저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알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등은 헤아려 생각하여 아뢰어라. 내 생각에는 평안도 절도사가 조치할 수 있다고 여기지만은 그러나 또 이조 판서를 도원수로 삼고 이 조양과 같은 무리를 비장으로 삼아 서쪽 변방을 진수하려고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다만 여러 진에 적이 진입하는 길이 하나뿐이 아니니 어느 길로 나와서 어느 곳을 노략질을 하는지는 멀리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미 장수에게 명령을 마땅히 영안도의 예의와 같이 하여 그들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 전교하기를. 이조 판서가 장수가 되었으니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나는 본토의 형세를 알지 못하고 있으나 그 적이 침입하는 길의 요해처는 경등이 자세히 알고 있을 터이므로 이것을 물었는데 경등이 이와 같이 아뢰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니 윤필상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어찌 상상의 명령을 알지 못하겠습니까마는 이와 같이 의논해 아뢰는 것은 지금 이미 장수에게 명령했으니 그가 반드시 조치하여 아랠 것이며 만약 하문하신다면 신등은 마땅히 그 시비를 의논할 뿐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나는 형세를 알지 못하고 있는 까닭으로 이를 물었을 뿐이다. 적이 침입하는 길이 하나뿐이 아니고 전쟁에 관한 일은 멀리서 지휘하기가 어렵다는 여러 재상의 말은 매우 옳다 하였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24일 기엔 세 번째 기사 이조판서 이극균을 서북면 도원수로 삼고 평안절도사 오순을 부원수로 삼았다. 성종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24일 기엔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지금 이미 비가 흡족하게 내렸으니 죽음을 폐지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25일 경자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관 윤희손이 아뢰기를 서울 안에서는 비가 비록 흡족하게 내렸지만 여러 도에서도 모두 그러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보리와 밀이 말라 손상되었으므로 백성들이 오히려 밥 먹기가 어려우니 죽음을 폐지하는 것은 적당치 못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술 마시는 것을 금하더라도 죄를 받는 사람은 모두 미천한 백성일 것이다. 지금 비 내리는 형세를 보건대 여러 도에 고루 퍼진 듯하므로 보리와 밀이 말라 탄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니 어찌 가을까지 술 마시는 것을 금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윤희소는 아뢰기를 지금 양계에 사변이 있으므로 위사람과 아랫사람이 마땅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니 죽음을 폐지하기를 말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서북지방에 사변이 있다 하더라도 죽음이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하였다. 동부성지 조비가 아뢰기를 대전나라의 풍속이 대단히 사치하여 물은 모여서 술을 마실 적에는 이미 탁자를 설치하고 또 몇 줄의 과실 쟁반을 설치하고 있으며 혼이 나는 데에 이르러서는 다투어 화려함을 승상하여 써 없으는 비용이 계산할 수도 없으니 이것이 큰 패단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전일에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잔치할 적에도 이미 음식 탁자를 설치하고 또 몇 줄의 과일 쟁반을 설치하고 하루에 몇 날의 음식을 겸해 먹으니 이것이 어찌 옳겠는가 하였다. 장령민감은 아뢰기를 매와 물개를 모두 여러 도로 하여금 바치게 하였는데 만약 생산되지 않은 곳에는 이를 얻을 길이 없을 것이며 마지 못해서 많은 값으로 사서 바치도록 하면 그 폐해가 계산할 수도 없으니 신호만큼에 갖고 올라 하여금 연본으로 바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의 신하에게 물었다. 동지사 이 쇠자가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는데 그 폐해가 과연 민감히 아랜 것과 같았음을 알았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매가 생산되지도 않은 도에서 바치지 못하는 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특징관 이극교는 아래기를 관찰사가 이미 이를 바치게 된다면 절도사는 바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24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금년에는 서북지방에 사변이 있는데다 동북지방에도 또한 사변이 있었으며 연사의 풍년과 흉년도 능히 미리 헤아릴 수가 없다. 만약 흉년이 된다면 북방정부로 내 처분에 달려있지만 서북지방의 일은 비록 흉년일지라도 형세가 그만둘 수가 없으니 평안도의 군자 수량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곧 조사하여 아뢰도록 하라. 또 군수를 많이 저축할 계책도 호주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25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의정부의 전지하기를 사치와 미련은 말세의 풍습으로 승상하는 것이고 절금과 돈박은 치세의 좋은 규범이다. 생각한데 조정께서는 상시로 박소의 힘을 썼으니 한나라 문제와 경제에게 비교해봐도 또한 많이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다. 금년에 와서는 태평한 세월이 오래되어 중앙과 지방에 아무 일이 없으니 위로는 공경으로부터 아래는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투 화려한 것을 승상하여 음식, 보관, 거마, 공시를 모두 사치와 화려를 극도로 하여 가산을 온통 기울임을 돌아보지도 않으니 폐해가 장차 구제하기가 어려우므로 진실로 염려할 만한 것이 되었다. 그러나 다만 풍속을 바꾸는 것은 마땅히 위에 있는 사람이 몸소 행하여야 따르게 하여 야라세렘을 권려하는 데 있을 뿐이다. 지금은 종실, 공경 대신으로부터 모두가 나의 절감하는 뜻을 본받아서 무릇 혼인, 빈객 접대와 거마, 궁실, 보관의 기구를 검소하도록 힘써서 나쁜 풍습을 고치게 하라 하였다. 보관은 의복과 몸에 지니고 다니는 물건 곧 가락지, 노리개 따위를 말한다. 선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25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절도사에게 글을 내리기를 지금부터는 매와 물개를 봉진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25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관찰사에게 글을 내리기를 지금 듣건대 진상하는 매와 물개를 여러 골에 나누어 정하니 민간의 속은 비싼 값으로 이를 사들이기 때문에 그 폐해가 헤아릴 수도 없다고 한다. 지금부터는 절도사로 하여금 다시 바치지 못하게 하여 그 폐해를 제거하려고 하니 경은 그것을 여러 고울에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민간으로 하여금 모두 내 뜻을 알도록 하고 수령이 간혹 진상을 빙자하여 민간에 폐해를 끼치는 자는 죄를 다스려 용서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25일 경자 여섯 번째 기사. 사부명 도원수 이극균이 우후에는 오서와 종사관에는 권증계, 정숙지, 민효정, 홍식을 의망하여 아래고는 인하여 아래기를 민효정은 경영관인데 신이 제 마음대로 처단하여 의망한 것은 마음에 미안합니다. 그러나 신이 본도의 절도사가 되었을 때 민효정이 평사로서 따라갔기 때문에 형세를 조금 알고 있으니 신이 가지 않은 때에 모든 일을 지휘하여 내려보낸다면 알아서 처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종사관이 4명이나 되는 것도 또한 너무 많은 듯 하지만 그러나 황해도 평안도에 모름지기 먼저 보내어 혹은 군대를 정돈하기도 하고 혹은 양료를 계산하기도 하고 혹은 정료를 살피기도 하여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까닭으로 감히같이 의망합니다. 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25일 경자 일곱 번째 기사. 이조영과 유재와 노효신을 평안도 조전장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25일 경자 여덟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선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25일 경자 아홉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오순이 치게 하기를 완포 첨절제사 이윤재의 보고에 이달 17일 온화위의 야인 김목수와 김임다가 등이 와서 말하기를 건주의 야인 심일다가 와서 우리 위의 추장 김유리합에게 고하기를 좌위의 고보을치와 우의 동처 이응거와
동, 여원, 내무 등이 사방에서 군사를 청하여 기병 200명은 육로로 오고 보병 200명은 수로로 와서 잡배선을 타고 이달 14일에 물을 향하여 내려오므로 김유리합이 나로 하여금 절도사에게 고하도록 한 까닭으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왔다고 했습니다고 하므로 신이 우후 유흥승손을 보내어 방위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점검하여 살피겠습니다 하였는데 명하여 도원수 이극균에게 보이니 이극균이 아뢰기를 우순이 병구를 들었으면 진치로 마땅히 달려가서 병구에 대응해야만 할 것인데 다만 우후만 보낸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25일 경자 10번째 기사 오순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경의 장계로 인하여 만포의 성식을 알았는데 다만 우후문을 보내고 병구에 대응하는 것은 이의 대체에 합당하지 않으니 경이 마땅히 빨리 달려가 간계에 도착하여 친히 스스로 조치하여 일의 기회를 잃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26일 신축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김경조가 아뢰기를 여러 포의 처음 절제사와 만호는 그들의 임무가 가볍지 않은데도 북방은 더욱 무거우니 지금부터 후에는 친히 그 재주를 시험 보여서 북방을 정벌하는 군사의 예우와 같이 장부에 기록하여 녹용하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 또 이 무리들이 모두 내금위로부터 나가서 이 직책을 맡고 있으니 임기가 차면 본의와 한속하지 못하게 되는 까닭으로 사람들이 모두 이를 싫어하니 지금부터는 채직된 사람은 본의에 환속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좌우의 신하에게 물으니 영사 노사신이 대답하기를 참싸움만호는 병조에서 무예를 시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용하는 것이 준리에입니다 하고 지평 이적은 아뢰기를 여러 번의 첨사와 만호는 다만 용렬하고 쇠모할 뿐 아니라 또 제예도 없으니 그런 까닭으로 전일에 왜구가 변방을 침범하여도 적 1명도 잡지 못했으니 비록 실험하더라도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하고 특징관 이철견은 아뢰기를 본위에 한속시키는 것은 적당하지 못한 듯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늙고 재주가 쓸모없다면 환속시킬 수가 없으며 무죄가 사납고 용맹스러운다는 자연히 고쳐 시험하여 환속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것이 비인들의 보는 바에 있어서는 신체와 무죄를 가리지 않을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용무로서 사람을 볼 수가 없으니 그들을 본의에 환속시키는 것은 옛날의 제도를 경솔히 고칠 수가 없다. 그 재주가 여러 사람보다 뛰어나서 그 임무를 능히 감당할 만한 사람은 어찌 다만 환속시킬 뿐이겠는가. 또한 발탁 임용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26일 신축 두번째 기사 좌부승지 권경희가 아뢰기를 이 극견을 이미 서북면 도원수로 일컬었으니 허종은 마땅히 북정 도원수로 일컬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26일 신축 세번째 기사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글을 내리기를 도내 여러 고을 향료의 제도가 옛날의 제도에 합하지 않으니 지금부터 후에는 그 무너진 것에 따라 일제 상정 제도에 의하여 수습하도록 하고 그것이 튼튼한 것은 고쳐지지 못하게 하고 여러 역의 관우가 무너진 것이 너무 심한 것은 또한 천천히 차례대로 수습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26일 신축 네번째 기사 예조의 전교하기라 금년에는 군사를 징발하는 일이 많아 정벌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미처 시험 보러 나가지 못하니 염려가 된다. 생원 진사와 문과 무과의 초시는 내년 봄에 시험에 뽑도록 할 것이니 절목을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선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27일 이민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27일 이민 두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23권 성종 22년 5월 27일 이민 세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23권 성종 22년 5월 28일 개묘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28일 개묘 두번째 기사 종종국의 특성 직영이 하직한 예조의 답서에 이르기를 사찰을 받아 몸이 편안함을 알고서 위안이 됩니다. 바친 바의 예물은 삼가 영수의 스물 임금에게 아뢰었습니다.
토산 누린 정포 8피와 면포 4피를 돌아가는 사신에게 붙이니 영수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보인 바의 부상 전하가 내년에 장차 공선을 명나라에 보내려고 하는데 의뢰하여 전문하려고 하는 일은 우리나라가 일찍이 기국의 청으로 인하여 김효년 중에 명나라에 전주하여 이미 내린 칙서를 받아 조병을 통하기를 허가했으니 그 위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 의뢰하여 다시 번거롭게 초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물며 경태의 감합을 받고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서 공부를 바치는 것이 일의 대체에 매우 합당한데 무엇이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감히 이웃나라를 반드시 추청하지 않아도 될 일로서 중국을 여러 번 모독하는 것은 사세히 매우 불편하므로 청을 따르기가 어려우니 족하는 사정을 살펴서 알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감합은 조선조 시대 때의 개인으로 발송한 문서의 끝에 원부를 대고 그 위에 얼려서 찍던 연, 월, 일과 자호에 새긴 도장이다. 문서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이용했다. 선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28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사무의 쌀에기를 예문관 본교 이주가 경년에 입시할 때 앉아 졸다가 서책을 두고 나갔으니 죄가 응당했서는 아니 될 일을 하여 사리가 중한 경우는 장 80대의 고신 3등을 빼앗는 데 해당합니다. 아니 명하에 다만 좌천시키도록 하였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28일 개명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시강관 조지서가 아뢰기를 신으로 하여금 칠정력을 교정하도록 했는데 이 글은 곧 군주가 천시를 조심스럽게 기록하여 백성에게 반포해주는 선무입니다. 세종께서 이러한 점을 마음에 두시고 김과 김돈에게 교정하게 하여 찬집하도록 했는데 신이 지금 이를 상고해보니 틀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관상감으로 하여금 함께 교정하도록 하기를 청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동부성지 조위가 아뢰기를 천시를 조심스럽게 기록하여 백성들에게 반포하여 주는 것은 과연 중대한 일이므로 국가에서 이를 권장하여 관상감 관원을 동반해서 서임하도록 하는데 다만 한결같이 동반해 서임하게 되면 다시 학업을 익히지 아니하여 전일을 배운 바로서 전제로 삼게 되니 그런 까닭으로 그 기술에 익숙한 사람은 되게 적은 편입니다. 의서의 습득과 강의하는 관원도 모두 그러하니 지금부터 후에는 비록 다른 관직에 임명된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본직에 겸무하여 학업을 익히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그것을 이주에 유시하라 하였다. 전제는 고기를 잡는 통발과 토끼를 잡는 올가미를 말한다. 즉 한번 쓰고 나면 잊어버리는 물건을 말한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28일 개묘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조지서가 아뢰기를 사람들의 말에 창조의 싸움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노략질을 당했으므로 그때의 채찰사의 종사관으로 하여금 모두 찾아내어 본고장으로 돌려보내도록 했는데 종사관은 또 그 도의 수령으로 하여금 모두 찾아내어 본고장으로 돌려보내도록 했으며 그 수령들은 이웃 고을의 관원을 비호하려고 하여 마음을 써서 찾아내어 돌려보내지 아니했으니 그런 까닭으로 사실대로 아뢰지 못했습니다. 옛날에 운남 지방에서 군사 20만 명을 잃었는데도 감히 말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그런 까닭으로 당나라 현종은 이를 듣지 못했던 것인데 지금 사로잡혀간 사람과 가축을 사실대로 아뢰지 않는다면 어찌 운남 지방의 일과 다르겠습니까? 청컨대 다시 서부면 도원수의 종사관으로 하여금 사로잡혀간 사람을 찾아내어 돌려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반드시 종사관 뿐이겠는가? 마땅히 원수로 하여금 친히 스스로 찾아내어 돌려보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28일 개묘 여섯 번째 기사 어서를 내리기를 하절에 쓸 약 호초를 나눠주는데 의정부의 삼정승과 영돈령 이상을 관원에는 각기 6도씩을 주고 의정부와 6조의 2품 이상 관원과 한성부의 당상관과 도충관과 충헌부와 중추부의 2품 이상 관원과 대사관과 돈용부의 2품 이상 관원과 예문관의 2품 당상관에게는 각기 4도씩을 주고 승정원과 당상관과 대사관과 6조의 당상관과 부재학 중추부의 당상관과 여러 위의 장수와 혼문관의 주소에게는 각기 3도씩을 주고
사헌부 사관은 예문관 관원에게 각기 이두씩을 주고 종친 일품에게는 각기 6두씩을 주고 의빈부의 일품에는 6두를 이품에게는 4두를 주도록 하라 하였다. 여러 위의 장수와 호문관의 주서에게는 각기 3두씩을 주고는 위장 내의 이품에게는 4두씩을 준다는 말이다. 성종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29일 갑진 첫 번째 기사. 호문관과 제수를 잘하는 문신 32인을 대궐들에 모이도록 하고는 군자는 마땅히 진용해야만 되고 소위는 마땅히 퇴출해야만 된다는 논으로서 제목으로 삼아 글을 짓도록 하였다. 성종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29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집이 안평령이 아르기를 신이 평안도에 있을 때 전 절도사 이조양의 군관이 태천에 도착하여 현미가 마필을 더디게 낸 데에 무여호하여 쏘아서 죽였는데 그 아들이 본관에게 호소했으나 물품 주는 것을 받고 또 현감이 역을 면제해 주겠다는 꾀임을 들어줌으로 인하여 원한을 풀고 사이좋게 지내게 되어 마침내 처벌하지 않았단 말을 들었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군관이 제 마음대로 사람을 죽인 것은 죄가 이보다 큰 것은 없으며 그 아들이 재물을 바꿔서 원한을 풀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또한 아비를 판 것입니다. 천하의 악이 이보다 큰 것은 없으니 지금 전한 김은기가 본도에 있으니 그로 하여금 추국하여 엄하게 징벌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과연 큰 죄이다. 그 김은기로 하여금 이를 국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승정원의 사례기를 이 조항이 이미 채직되어 왔으므로 거첩의 오라비도 또한 서울에 있을 것인데 만약 추국한다는 명령을 듣게 된다면 반드시 도망에 숨을 것입니다. 빨리 수색 체포하여 가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의금부로 하여금 불의에 체포하여 단단히 가두어두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29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서부면 도원수 이극견의 서계에 평안도의 방어 처소는 추파 상토 만포의 고산이 위원의 이산 아이 벽동의 벽단 창주의 창성 소삭주의 구룡방산 의주의 인산이고 내지의 볼을 설치한 곳은 남포의 외괴 고사리 안찬리산 고리산 벽단 남쪽 창주의 우구리 방산의 청수동 의주의 소고지입니다 하고 인하여 지획하여 아뢰기를 만포의 외교의 이하의 7번은 모두가 새로 설치한 곳인데 그 중에 방산의 창수동은 방어가 조금 쉬운 편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모두가 적의 침입하는 길이므로 막을 곳이기 때문에 그 설치할 만한 곳을 가려서 아뢰었을 뿐이고 그 나머지 넓고 먼 땅은 운과에 설치할 곳이 없습니다. 빈 심자라가 만포 상토의 건너편 지명의 상목구비에 거주하고 있는데 개충령 무렵에 죄 지은 자를 토벌할 때 대군이 바로 상목구비에 이르렀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그늘에 저 오랑캐들이 쳐들어올 적에 모두 하류로부터 오고 바로 만포등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우리 군대가 그들이 온 길을 찾아 알고서 뒤쫓아가서 잡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포는 저 오랑캐의 원수진 땅이니 마음속으로는 반드시 잊지 않을 것입니다. 어주의 소고지에 거주하는 백성이 빽빽하게 많이 모여있고 또 고산이 안찬의 목책객과 창주 우구리 위원 등지는 적의 침입하는 길과 서로 연해 있으니 막아 지키는 것이 더욱 절실하게 되었습니다. 무릇 요회처를 설치하고 진영을 지키는 것은 군사가 많지 않으면 할 수가 없으므로 그 나머지 자질구레한 요회처를 설치할 곳은 능히 다 아랠 수가 없습니다. 신이 서쪽 변방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군대의 주문을 알고 있는데 수군과 보조를 합쳐도 겨우 10,000여 명에 이르게 되니 만약 그 정병을 가린다면 몇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또 황해도에는 군졸이 고단하고 약하므로 전일에 신이 군사 200명을 청했는데 아마 성상의 생각에는 너무 많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랑캐와 더불어 서로 만나서 마음을 다하여 힘껏 싸울 사람은 유독 서울의 군관일 뿐이고 그 외에 쓸데없는 병조론 그 수요를 떠버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금이 겸사복 등 금위의 병조론 북방 정벌하는 사람을 제하면 남은 수요가 많지 않으므로 감히 많이 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이 침범한
하는 길에 복병을 설치할 곳에는 모름지기 이와 같은 무리 10명을 얻은 후에야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경군 500명을 뽑아서 북방정벌에 나간다면 남은 군사가 몇 명이나 있으며 신이 데리고 갈 군사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북방정벌은 많은 군대가 적을 거침없이 몰아쳐 진격하면 오랑캐가 반드시 소문만 듣고서 도망에 숨을 것입니다. 만약 서쪽 오랑캐가 반드시 보복하려고 하여 서로 마주보고 맞아 싸우게 된다면 모름지기 그 병력을 많이 증원해야만 성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군사를 사용할 때는 간첩이 매우 기묘하니 만약 적의 정세를 잘 정참한다면 성공은 기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김주성가가 여러 번 성식을 보고했는데도 우리는 드러난 칭찬이 없었는데 오랑캐의 마음은 욕심이 많고 사나우니 마땅히 제 용감이 청색 목면, 홍색 명면 10필씩으로서 종사관이 가는 편에 붙여서 변장으로 하여금 김주성가를 불러서 다 이르기를 내가 여러 번 성식을 보고했으니 마땅히 후한상을 내려야 할 것이지만 다만 염려되는 것은 너를 따라간 사람이 이를 듣는다면 반드시 불하게 말을 누설시켜 너의 몸에 해가 미칠까 하는 그것 때문이다. 너가 지금 돌아가서 성식을 자세히 듣고 처자를 거느리고 몰래 와서 보고한다면 마땅히 후하게 상을 주겠다고 한다면 그가 반드시 다시 와서 보고할 것입니다. 그때 청색 목면, 홍색 목면 몇 필씩로서 상을 내리면 연장이 사사로이 준 것처럼 한다면 저 사람이 반드시 힘을 쓸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라. 북방정벌을 하는데 산천에 험준한 것을 알지 못하면서 저들의 땅에 깊이 들어가는 것은 건장한 병졸과 많은 군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서북지방은 우리 땅을 지키고 적을 방하는 데 있을 뿐이니 군졸은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황희도와 서울 안의 군사를 마땅히 뽑아보내야 하니 병조에서 의논하여 아래기를 기다린 후에 수요를 정할 뿐이다. 또 김주성가에게 상을 주는 일은 전일에 의논한 사람이 모두 말하기를 따로 새로운 준례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고 또 전일에는 변장으로 하여금 해아래 상을 주도록 했다 하였다. 지획은 손가락으로 그려 보이며 가리키는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30일 을사 첫 번째 기사 명하의 윤필상 홍은 노사신과 호조 참판 권근가 성균관 대사성 이습감 등을 불러 문신이 지은 논의 성적을 매겨 등급을 정하여 아래도록 했더니 홍문관 박사 김감이 장원을 차지했으므로 마모장 일부를 하사하였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30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사헌부집이 안팽명이 서게 하기라. 신이 종사관의 직책으로 평안도에 있을 적에 장차 북방 정벌이 있을 것이란 말을 들었는데 야인이 변방의 장수를 살해하고 변방의 백성을 사로잡아 갔으니 군사를 일으켜 죄지은 자를 토벌하는 것이 매우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무력을 남용하여 먼 지방을 토벌하는 것은 제왕의 훌륭한 일은 아닙니다. 하물며 길이 험준함으로 무력을 쓰기에 적당한 곳이 아닌데도 많은 군사를 일으켜 적의 소굴에 깊이 들어가니 이해를 기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세 방면에 적의 침입을 받고 있는데도 지금 하삼도의 군사를 모두 뽑아서 북방에 들여보내니 혹시 수적이 이 시기를 타서 몰래 일어난다면 무엇으로 이에 대응하겠습니까? 지금 2만 명의 군사로서 저들의 땅에 멀리 들어가는데 만일 욕을 당한다면 반드시 군조를 갑줄로 사용하여 전일의 수치를 씻어야만 할 터인데 이와 같이 된다면 전쟁이 계속되고 재화가 맺어질 것이니 아마 국가의 복은 아니 될 것입니다. 대저 오랑캐를 막는 방법은 장수를 가려뽑고 군주를 훈련시켜 방비를 엄중하게 할 뿐입니다. 영한 절도사 윤말소는 본디부터 장수가 될 만한 재간이 아닌데도 중대한 임무를 잘못 맡겼기 때문에 조치가 적당함을 잃어서 근심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지금 나사 중 한 사람의 사고 때문에 많은 군사를 일으켜 먼 지방을 토벌하니 신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와 사관원에서 이를 강력하게 말하지 않는데 신은 생각하기를 지금 대간이 북방정벌로서 이의 대체에 합당하다고 여기서 말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전일에 대간이 말을 잘못하여 추국을 당했던 까닭으로 마침내 뜻이 꺾여 할 말을 다 하지 못했으니 신은 아마도 이의 대체에 합당하지 못한 듯합니다. 또 신이 평안도에 있을 때 경유공의 거느린 군관의 반수 이상이 뒤에 떨어져서 소속된 계통이 없어 지나온 여러 고을과 여러 역에서 제 마음대로 침범하여
포악한 짓을 행했으니 지금부터는 종사관으로 하여금 단속해 가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를 오늘 대궐에 나온 정승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였다. 윤필상 홍은 노사신이 아뢰기를 신등이 북방정부를 의논한 뜻을 성상께서 살펴서 잘 알고 계시니 다시 고쳐 의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군관을 종사관으로 하여금 단속해 가도록 하는 일은 아랫바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윤필상 등에게 전교하기를 대간이 북방정부에 대해 힘써 말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일은 그때의 대간이 힘써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큰일이 이미 정해진 까닭으로 내가 따르지 않았을 뿐이다. 대간이 만약 안팽명의 말을 들었다면 반드시 와서 비염할 것이니 이는 대간 중에 소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알 수가 없지만은 안팽명이 대간이 다 물치고서 홀로 대중에 앉아서 큰일을 함부로 논할 수가 있겠는가? 내 생각에는 안팽명이 옳지 못하다고 여기고 있다. 하니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적당합니다. 안팽명이 그 마음에 만약 북방정부를 적당하지 못하다고 여긴다면 다만 북방정벌이 옳지 못하다는 것만 논할 것인데 다른 대간까지 지적해서 말하는 것은 부당한 듯합니다. 안평면과 대간은 형세가 둘이 다 존재할 수가 없는데 지금 큰일이 이미 가까이 닥쳐왔으니 신등은 생각하기를 안평면을 채직시키고 대간의 비염을 들어주지 않아야만 진정할 수가 있다고 여깁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안평명을 채직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의 253권 성종 22년 5월 30일 을사 세번째 기사 사헌부대선 한흥과 사관원 대사관 김경조 등이 와서 아뢰기를 지금 듣건대 집이 안평명이 대간이 북방정벌에 대해 힘써 간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니 신등은 비염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안평명이 아랫바에 단자를 보이게 하였다. 대간 등이 다시 아뢰기를 지금 단자를 보니 안평명의 말은 공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등이 북방정벌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임금을 감동시키는 성심이 없었기 때문에 윤호를 받지 못했으니 오로지 이것은 신등의 용렬한 까닭입니다. 대저 대가는 마땅히 공론에 의하여 일을 처리하는데 지금 공론이 이미 그러다고 하니 관직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떻건대 안평명을 채직시키라는 명령이 있다고 하니 안평명이 바른 말을 하다가 채직을 당하고 신등은 말을 하지 않아 관직에 그대로 있는 것은 미안하오니 청컨대 안평명을 그대로 두고 신등의 관직을 갈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등은 처음부터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여러 대신들이 홍문관과 대간과 더불어 서로 오르니 그러니 하면서 이미 큰일을 결정했으니 그때 가령 안평명이 서울에 있더라도 어찌 능히 혼자서 저지시키겠는가. 지금 안평명이 함부로 큰 소리를 하면서 큰일을 저지시키려고 하니 형세가 경등과는 서로 용납될 수가 없는 까닭으로 안평명을 채직시킨 것이다. 경등은 본디부터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니 어찌 비염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대간이 다시 사직하기를 청하였으나 마침내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선조실 253권 성종 22년 5월 30일 을사 네번째 기사 홍문관 부재하 김심 등이 상소하기라 신등은 듣건대 먼저 이길 수 없다고 여겨 적에게 이길 수 있도록 대비하는 까닭으로 지키면 방비가 튼튼하고 싸우면 적을 이긴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국가는 태평이 익숙해져 양계의 방비가 해이해져서 앉아서 오랑캐의 침범하려는 마음을 일으켜 지난번에 조선에 함부로 들어와서 성을 무찌르고 장수를 죽였으며 또 장주를 침범하여 여러 날 동안 서로 싸웠으니 그들에게 죽거나 사로잡힌 것은 비록 나타나게 말하지 않더라도 잘못 들어 소문이 널리 퍼졌으니 이것은 우리에게 적을 이길 수 있는 계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일을 의논하는 사람은 혹은 말하기를 건주인은 모련이와 더불어 형세가 서로 인접하지 못하니 함께 모여서 일으킨 것은 아니다고 하지만 그러나 신등은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건주이가 우리에게 와서 조연하는 사람은 길이 모련이를 경유하게 되고 모련이가 중국에 들어가 조공하는 사람 반드시 건주이를 경유하게 되니 그 성세가 서로 의지하게 되었으니 지금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면서 같은 시기에 함께 군사를 일으킨 것이 어찌 두 오랑캐가 함께 모여 나눠 공격한 것이 아닌 줄을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랑캐의 간사한 계책은 헤릴 수가 없을 듯하니 지금에 있어서 먼저 할 일은 훌륭한 장수와 강한 병주를 가려 뽑아서 양쪽에 나누어 주고는
군량을 저축하고 무기를 날카롭게 하여 날랜 병조를 기르고 군대의 위세를 길러 우리에게 있어서 당당히 적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완벽한 형세를 가지게 하여 적이 오면 승리하게 하고 적이 가면 추적하지 않는 것이 병법에 우리의 편안한 군사로서 적의 필요한 군사를 기다리게 하고 적을 우리에게 오도록 하고 우리가 적에게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늘의 경흥에서 사로잡혀간 사람이 오랑캐 땅으로부터 들어와서 오랑캐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요동에서 통보하는 바도 또한 오랑캐의 사정을 자세히 알고 있으니 현명한 사람은 일이 발생하기 전에 알고 있는데 하물며 이미 일이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두 곳의 오랑캐를 방비하는 일에는 치우치게 경시하거나 중시하는 것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데 지금 유독 조선의 패전만으로 수치스럽게 여겨 여러 사람이 언론을 물리치고 큰 고사를 결정하여 군사 2만 명을 이끌고 날린 군사가 다 출동하게 되는데 오랑캐가 이 틈을 타서 서쪽 변방에 와서 부딪힌다면 평안도 황해도의 쇠약한 병조로서 어찌 반드시 이길 것을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북방 정벌에 옳지 못한 것이 첫째이고 전쟁을 하는 요령은 먼저 저적의 강약, 허실과 산천의 험준, 평탄한 것과 도로에 둘러가고 바로 가는 것을 살펴본 후에야 아주 안전하여 근심이 없게 됩니다. 그런 까닭은 후헌의 광무제가 외효를 정벌할 때에 마원이 쌀을 산처럼 많이 모아두고 형세를 지획하니 오랑캐가 눈앞에 들어와 있게 되었으며 당나라 이손은 회서를 정벌할 때 적장 이우를 사로잡아 이에 그 계책을 사용했기 때문에 마침내 오원제를 사로잡게 되었던 것이니 옛날부터 지금까지 적의 정세를 헤아리지 않고서는 능히 승리한 사람을 잊지 않았습니다. 더군데 오랑캐 땅의 산천은 험준하고 좁으며 숲으로 넓고 멀어서 끝이 없다고 하는데 다만 길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오랑캐의 수표도 많고 적응과 군사가 강하고 약한 것에 이르러서 또한 아는 사람이 있지 않은데도 다만 성 밑에 거주하는 향화한 사람 말만 믿고서 그로 하여금 향도를 삼게 되니 이 무리들이 비록 말하기는 향화인이 동료와 더불어 서로 혼인했다고 하지만 조선이 함락될 적에 이미 그 향도를 의심하고 있는데 금일의 거사에서 또한 이미 달려와서 알렸으니 우리가 믿고 향도로 삼은 사람도 수서양단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어찌 원의 맡길 만한 이후에 믿을 만한 것과 같겠습니까? 손자가 말하기를 땅에는 절간, 천정, 철외, 철라, 천함, 천극이 있으니 반드시 빨리 이를 없애고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오랑캐 땅에는 반드시 육해가 많이 있을 것이니 이러한 반가에서 끓이는 것을 범하고서 어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북방정벌에 옳지 못한 것이 둘째이고 제왕이 군대를 사용할 적에는 그것이 도적이 된 것을 지칭해야만 적이 그제야 굴복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오랑캐 종족이 한둘이 아니므로 가까운 지방에 거주하는 자는 니마차라고 하고 먼 지방에 거주하는 자는 도굴이라 하니 처음에 향한 사람의 말만 믿고 니마차를 정벌하라고 하다가 사로잡혀간 사람의 공초를 보고서는 이것이 도굴인 듯 하다고 하니 니마차가 도적이 된 것인지 도굴이 도적이 된 것인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니마차가 도적이라면 도굴을 정벌할 것이 옳지 못한 것이고 도굴이 도적이라면 니마차를 정벌하는 것이 옳지 못한 것입니다. 도적이 도굴에 있다면 니마차에게 길을 빌려야 할 것이며 군사를 사용하기가 실로 어렵게 되어 어느 것을 주로 할 것인지를 알지 못하니 두 오랑캐를 모두 정벌한다면 힘이 미치지 못할 것이고 죄인을 잡지 못한다면 어떻게 죄를 범한 사실을 세상에 발표하여 적을 굴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다만 불화의 단서를 만들고 원론만 만들 뿐이니 북방정부를 옳지 못한 것이 셋째이고 지금 북방정부의 뜻을 결정하는 것은 전하께서 반드시 나라가 부유하고 군사가 강하고 장수가 현명하니 반드시 이 큰 일을 끝낼 수 있을 것이고 보잘것없는 작은 오랑캐랑 평정할 것도 못 된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당태종은 무용이 뛰어난 군주로서 천하의 군사를 일으켰으며 장수는 이적, 이정, 설만철, 도종, 장량, 설인기 같은 사람은 모두가 세상에 여간하여 나오지 않는 인재인데 이 같은 세력으로서 고구려를 정벌하는 것은 천균을 무게로서 새 알을 굴리는 것과 같은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안시라는 한 조그만 성에 시달려 기세가 꺾여서 패전하고 돌아가서 천하 후세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무기는 흉한 기구이고 전쟁은 위태한 일이므로 진실로 쉽사리 말할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우리나라는 장수의 재간과 군대의 힘은 당나라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오랑캐 땅의 험준한 것은 안시성보다 못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가령 이번에 거사가 나라의 위강에 의지하고 조정에서 결정한 계책을 받들어 적을 이겨 많이 사로잡아서 한때의 분노를 시원스럽게 풀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적을 남김없이 죽이지 못하게 된다면 원망을 맺음이 더욱 깊어서 상실을 보복할 것을 생각하여 해마다 기필코 침범할 것입니다. 금년에 2만 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7만 석의 곡식을 소비했으므로 남은 힘으로 후일에 공급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 신등은 가만히 국가가 이로부터 부산하고 사고가 많을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북방정부를 옳지 못한 것이 넷째입니다. 신등은 이보다 먼저 성상의 총명에 우러러 모독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도 다만 큰일이 이미 정해졌는데도 이미 정해졌다는 이유로서 일찍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또 대간의 말한 것은 이를 저지시키고 억척으로 속인다고 지적하고는 모두 그 관직을 파면시켰으니 신등은 정직한 선비의 기계가 저상이 되는 것을 매우 근심하여 감히 차자를 올립니다. 임금이 손수 쓴 글에 이르기를 어찌 선비의 정직한 기계로서 임금의 성난 위엄 아래 저상시키려고 하겠는가고 하지만 그러나 이로부터 선비의 기계는 저상되기를 기약하지 않고도 저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야흐로 서쪽 변방에 사변이 있으니 북방 정부를 두 가지 다 시행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이 누군들 알지 못하겠습니까? 전하의 고견과 이목은 일찍이 한마디 말도 이에 미친 일이 없으니 아마 국가의 복이고 치평의 아름다운 일은 아닌 듯합니다. 하니 어서 하기를 이미 내 뜻을 자세히 알았을 것인데 자기의 주견을 돌이키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고 윤화하지 아니하였다. 수서 양단은 쥐가 의심이 많아서 머리를 내놓고 관망하는 것처럼 양편 중에서 어느 쪽을 택해야 좋을지 몰라서 망설임을 말한다. 육해는 육합의 피해이다. 즉 기후와 지역적인 피해를 지칭합니다. 고갱은 임금이 가장 믿는 중요한 신하를 말한다.